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 비교 설명할 노래는 바보 같은 사나이입니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노래인데요. 처음부터 반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요. 어쨌든 이렇게 쉼표가 있는 노래들은 일단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또 한마디 하고 또 쉬고 또 한마디 하고 쉬고 쉼표가 계속 있죠. 이건 끊임없이 부드럽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일단 그 두 사람을 비교할 건데요. 손비나 씨하고 오찬성 씨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손비나 씨 노래부터 들어보죠. 사랑이 빗물 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사랑이 빗물 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손비나 씨 노래 들었죠?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성량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어요. 또 발음이 가벼우면서도 또 파워가 실려 있어요. 이런 목소리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엄청난 이렇게 훈련을 쌓은 거예요. 엄청난 내공이 있는 소리란 얘기죠.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절이 아주 많은 노래예요. 그래서 목에 힘을 쫙 빼지 않으면 절대 이게 노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빗물 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이렇게 이제 하는 노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사랑이 할 때 사랑이 이렇게 사랑이 이런 박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꺾기를 넣어줬어요. 사랑이 이렇게 꺾기를 넣어주니까 조금 노래가 고급진 느낌이 안 나죠. 꺾기는 뭐 닥치는 대로 꺾기를 하라고 권하는 강사들도 많아요. 여기도 꺾어라 저기도 꺾어라 하면서 뭐 꺾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꺾기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가면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꺾기라는 말은 조금 그 말 자체가 뭐 단어가 좀 이상하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뜻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분절이라고 해야 돼요. 분절이라는 뜻은 그 음표 하나하나마다 소리값을 찾아준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값을 찾아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빗물 되어 빗물 되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하자면 꺾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내가 일부러 사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이 이렇게 일부러 꺾기를 넣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노래를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일단 악보대로 오직스럽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을 익혀놓고 나중에 뭐 거기다가 테크닉을 넣든지 말든지 하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무슨 테크닉부터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꺾기 이런 건 테크닉도 아니에요. 이런 걸 안 넣을수록 노래가 고급스러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꺾기를 함부로 넣지 말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사랑이 빗물 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사랑이 빗물 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이번에 오찬성 씨 노래를 들어봤죠.
여기서 이 노래에서는 시옷 발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옷 발음을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노래가 감칠맛이 나죠. 시옷 발음이라는 것은 마찰음인데 이빨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약간 빠져나가는 그런 소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랑할 때는 특히 그리고 랑은 흘러가는 음이라고 해서 혀를 살짝 굴려줘야 돼요. 반설음이라고 하죠. 랑. 사랑이 이렇게 설을 굴려줘야 돼요. 사랑이 이게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안 되죠.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혀를 굴리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싶은 분은 주의해서 한번 들으세요. 노래를 잘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사랑 이런 부분. 사랑이 이게 이제 그 혀를 굴린다든가 마찰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딱 해서 해야지 감칠맛이 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면은 이게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게 되면 이제 그때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껑충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 실력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껑충 올라가는 거예요. 그 껑충 올라갈 때가 언제냐? 내가 안 되던 것을 되게 했을 때, 그동안 안 됐잖아요. 안 됐던 것을 되게 만들었을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노래를 하다가 어느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그걸 디딤돌로 삼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대충, 대충 하지 뭐. 이렇게 하면 평생 가도 실력이 안 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래 실력이 늘고 싶으면 안 되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되게끔 만들어 줄 때, 그때 실력이 느는 거라고요. 빈물 대여, 이 부분에. 빈물 대여. 이렇게 이제 분절이 돼야, 분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에 힘을 빼야 분절이 돼요. 근데 오찬성 씨는 이제 이 부분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사랑이 빗물 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일단 손빈아 씨 노래도 들어봤죠? 사나이는 울었다는 이 부분을 보면 앞에 반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요. 사나이는 앞에도 있고 울었다네 앞에도 있고 빗물도 울었다네 그 앞에도 또 쉼표가 있죠. 이렇게 쉼표가 있는 것은 여리게 하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리고 이 모든 노래가 그 첫 음절 있죠. 첫 음절이 16분음표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힘을 주면 절대 안 돼요. 여리게, 부드럽게 해주란 얘기죠.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울었다네. 여기서 이제 4번 울었다네 이 부분에 4번 분절을 해주고 사나이는 할 때 사나이는 사면음이 있죠. 16분음표 사면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세 개가 합해가지고 반박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면음 16분음표 사면음을 완벽하게 하려면은 목에 힘이 완전히 빠져야만 돼요. 목에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분절을 완벽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해보시면 그 느낌이 탁 올 거예요. 그 손빈아 씨는 이 부분, 이 구절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사나이는 울었다네 핏물도 울었다네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오찬성 씨 노래를 들어봤죠?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뭔가 사나이는 할 때 발음이 어정쩡해요. 사나이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나 발음이 어정쩡하단 말이죠. 혀를 제대로 못 굴려줘서 혀로 탁 쳐주면서 사나 이렇게 딱 혀를 딱 쳐내가지고 원래 이제 니은 발음은 혓소리거든요. 혓소리. 니은, 디귿, 티귿 발음 혓소리이기 때문에 혀를 잘 찾아야 돼요. 혀로 딱 굴려주라. 혀를 혀끝 잇몸에다 탁 댔다가 탁 떼내면서 나가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되면 발음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울었다는 이 부분도 발음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에 힘이 덜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목에 힘을 더 빼야 돼요. 그래야 이런 노래를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손빈아 씨의 노래를 들어봤죠? 세월 가면 잊어질까 이게 전부 16분음표로 시작을 해요. 그 세월아 말을 해다가 그 부분도 16분음표로 시작을 하고 더구나 그 앞에 그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부드럽게 여리게 해줘야 돼요.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를 그냥 좀 세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이렇게 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지나치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건 감정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불러줘야 돼요. 좀 체념한 듯한 느낌으로 세월아 말을 해다오 세월 가면 잊어질까 뭐 이러면서 세월아 말을 해다오 이런 말 할 때는 벌써 이제 미련을 버리고 체념을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정을 막 불어넣어주면 안 돼요. 그냥 안타까운 심정은 있겠지만 그리고 노래 자체가 좀 박자가 16분음표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리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악보를 제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아 말을 해다고 할 때 세월아 이런 식으로 세월아 약간 이게 예령음이라고 하죠. 세월아 앞에 약간 잡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예령음이나 뭐 이런 것은 잡음에 불과해요.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소리가 깔끔해지지 않고
소리가 좀 지저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깔끔한 게 가장 좋거든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게. 예령 같은 거를 넣게 되면 소리가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넣지 마시라. 그냥 더구나 이런 16분음표에다가 예령음을 섞어서 넣으면 안 되죠. 여긴 부드럽게. 어쨌든 16분음표는 강제로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여리게. 아시겠죠?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이번에 오찬성 씨 노래를 들어봤어요. 세월 가면 이제 거기다 좀 목에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세월 가면 잊어질까인데 잊어질까가 돼버렸어요. 흐 발음이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흐 발음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 흐 발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잊어질까가 희져질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목에 힘을 빼는 걸 보면 흐 발음이 안 섞이면 목에 힘을 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절이 잘 되면 목에 힘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못 잊어서 가슴만 태운 바보 같은 사나이 못 잊어서 가슴만 태운 바보 같은 사나이. 손빈아 씨의 노래를 들어봤죠? 이 바보 같은 사나이 마지막에 바보 같은 사나이가 최고 어려워요. 왜냐면 바보는 최고 낮고 가트는 높잖아요. 가트는 높으니까 이게 한 옥타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주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나이 그 부분에 이제 분절을 사나이 나이 나 내려왔다가 갑자기 껑충 올라가서 나이 이게 어려워요. 막상 이제 그게 뭐가 어렵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접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이 부분은. 바보 같은 사나이 이 부분이. 그리고 바보라는 발음 있죠? 이 바 발음이 그 입술을 살짝 맞물려가지고 비벼주면서 바보 이게 어렵단 말이죠. 바보가 똑바로 들리게끔 하는 게. 그리고 여기 이제 바보 같은 사나이 바보에서 가드로 갑자기 껑충 뛰어 올라가지고 한 번에 바보 같은 사나이 이렇게 해주기가 무지 어렵다니까요. 직접 연습해 보시면 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 손비나 씨는 이 부분, 이 구절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예.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는, 가슴만 태우는 그 부분이 약간 세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가슴만이 16분음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냥 스쳐가야 돼요. 가슴만 태우는, 여기다 힘을 주면 안 돼요. 근데 힘을 줘서 했더라고 조금 아쉽죠. 예. 근데 바보 같은 사나이 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요. 바보 같은 사나이. 예. 못 잊어서 가슴만 태운 바보 같은 사나이. 못 잊어서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 못 잊어서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 네, 이번에 오찬성 씨 노래를 들어봤죠. 그 가슴만 태우는 그 부분을 강조로 하고 있어요. 가슴만 태우는, 가슴만에다 힘을 주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16분음표란 말이에요. 힘을 주면 안 돼요. 가슴만 태우는 하고 는 한 박자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슴만 태우는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박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만 태우는 하고 딱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앞에 가슴만에 힘을 주다 보니까 뒤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6분음표는 항상 가볍게 여리게 그리고 빨리 스쳐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6분음표를 잘 살려준다는 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16분음표를 잘 살려야 노래의 긴장감이 살고 노래가 뭔가 뭐라고 그러나 노래가 그 역동성이 생긴단 말이죠. 뭔가 퉁퉁 튀는 느낌, 살아 움직이는 느낌,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16분음표를 못 살리면 노래가 늘어지게 마련이에요. 늘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못 잊어서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 오늘은 그 손비나 씨와 오찬성 씨의 노래를 비교해 가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다 보면 그 전에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못 들었던 것을 듣게 돼요. 그만큼 두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능력이 좋아진다.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 못 듣던 내용을 듣게 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듣는 능력이 좋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듣는 능력이 좋아지면은 두뇌가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괜히 뭐 공부하듯이 분석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노래를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교육의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시간 때움 삼아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노래를 잘 들으면서 분석하면서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내가 못 듣던 것을 듣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두뇌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두뇌가 확장되면 좋잖아요. 뭐든지 내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만은 아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